네, 반갑습니다. 수학 GPT입니다.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수학 GPT에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과기대 논술 콘텐츠고요. 그동안 수학 GPT가 다뤘던 문제들이 대부분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타겟으로 한 고난이도 문제들이었어서 수리 논술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기본 문제부터 풀면서 수리 논술과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기대 기출 문제를 쭉 보니까 그냥 수능형이라서 서울과기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은 수능 공부를 위주로 하시면서 과기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로 준비하면 되겠고, 수능 안 보실 분들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로그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진수 조건을 기억하십니까? 로그의 진수는 양수여야 되죠. 사실 이 부분을 간과했어도 답이 나오게끔 문제가 출제되긴 했는데, 이 진수 조건이 채점 기준에 포함되었는지는 아직 대학에서 문제 공개가 안 된 시점이라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1번 문제를 봤을 때 출제자는 기본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써보면 일단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 로그의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쵸? 일단 이 식을 기억식이라고 놓고 이제 로그 3x를 t로 치환을 하면 문제의 부등식은 루트에 t 곱하기 t 더하기 4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루트 4t t-1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루트에 안에 완전 제곱식 하고 루트 2t-1 제곱, 이게 4보다 같거나 작다 해가지고 이제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죠. 2t-1이 4보다 작다. 그래서 절대값이 2개 포함된 1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니은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범위를 3개로 나누셔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t가 첫 번째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부등식 니은이 둘 다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t가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와서 공통 부분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부등식 니은이 t 플러스 2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4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를 풀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또 세 번째 범위,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때 부등식 니은은 마이너스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의 2t 마이너스 1이 4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정리하면 t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겁니다. 근데 공통 부분이 없죠. 니은의 해는 없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케이스를 다 고려했을 때 니은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t를 다시 치환했던 걸 다시 돌려놓으면은, 그래서 로그 3x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 x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이거를 디귿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억했던 거 x가 양수다.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기억과 디귿의 공통 부분인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서울과기대 1-2번 문제를 풀어볼 차례네요. 문제를 보면 상수 a와 b는 4의 a제곱 마이너스 4의 b제곱은 240과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이 64를 만족시킨다. 점 P를 지나는 직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a와 b 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더 쉬운 게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은 64 에서 2의 a 더하기 b제곱은 64 이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기억식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a는 6 마이너스 b를 이제 첫 번째 조건인 4의 a제곱 마이너스 4의 b제곱은 240에 대입을 하면 4의 6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의 b제곱은 240. 그래서 b를 구하기 위해서 4의 b제곱을 x로 치환하면 4의 6제곱 나누기 x 마이너스 x는 240이고, 정리를 하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256이랑 마이너스 16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x 더하기 256 곱하기 x 마이너스 16은 0. 근데 x가 양수죠. 4의 b제곱이니까. 이므로 x는 4의 b제곱인데 이게 16이다. 그래서 따라서 b는 2다. 그리고 기억에 의해 a 더하기 b가 6이니까 a는 4. 그럼 이제 이 p 좌표를 구한 거죠. 점 P를 지나는 직선 y는 mx 더하기 3분의 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러면 y는 mx 더하기 3분의 2가 점 P는 4,2를 지나므로 대입을 하면은 m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직선 y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끝으로 코사인 각 OP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림을 일단 A의 좌표 마이너스 2,0이고 원점이 있고 지금 P의 좌표가 4,2니까 OPA는 이 각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에 의해 코사인 각 OPA는 2 AP의 길이 OP의 길이 분의 AP 제곱 더하기 OP 제곱 마이너스 AO 길이 제곱 해서 2 곱하기 루트 40 곱하기 루트 20분의 40 더하기 20 빼기 4 해서 40 루트 2분의 56이 되는데 나누면 5 루트 2분의 7 해서 10분의 7 루트 2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서울과기대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N을 구해보면은 AN은 지금 정적분꼴로 주어져 있는데 일단 2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n 플러스 1의 xn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케이스가 나눠지겠지만 지금 bn을 구할 때 a의 이 n 이 짝수항만 필요하기 때문에 짝수항일 때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이 n은 똑같이 써주시면 여기서 2n 플러스 1 곱하기 x의 2n 이고 지금 뭐 3x 제곱이나 5x 4제곱 이런 항들은 다 날라갈 거고 지금 2x나 4x 세제곱 여기서는 4 곱하기 2가 나올 거고 해서 지금 2n 곱하기 x의 2n 마이너스 1제곱에서 지금 2n 곱하기 2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4 더하기 8 더하기 4n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4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해서 2n n 플러스 1이 됩니다. a의 2n이. 그러면 bn은 n분의 a 2n이니까 2n 플러스 2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 b1 더하기 b2 더하기 b25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썸메이션 2 곱하기 k는 1부터 25까지 k 더하기 2 곱하기 25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2분의 25 곱하기 26 더하기 50 해서 700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서울과기대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독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문제 상황 설명이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푸는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답안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석은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이미 정해졌다 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이 출전했다 라는 워딩은 과거형이죠. 그러면 지금 문제 상황은 타임라인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두 번째 경기는 끝난 상황이고 세 번째 경기를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경기는 이미 끝났고 세 번째 경기 준비 중. 누구 보낼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풀이를 해보면은 두 번째 경기가 지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한 선수를 지금 1, 2, 3 포함이고 90, 11, 12 중에 2명 할 수 있는데 11, 12로 잡겠습니다. 11, 12라고 하면은 이제 남은 세 번째 경기에는 이제 4를 선발하지 않으니까 5, 6, 7, 8, 9, 10 중에 5명이 출전할 수 있죠. 함으로 경우의 수는 6시 5해서 6가지가 첫 번째 해석의 풀이였고, 두 번째 해석은 두 번째 경기에 출전 선수를 모른다. 이게 문제에서 의도한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5, 6, 7, 8, 9, 10, 11, 12 지금 8명이 있는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는 90, 11, 12 중에 2명인 거고, 세 번째는 5, 6, 7, 8, 90, 12 중에 5명 이라서 일단 여사건으로 보면 일단 8시 5에서 지금 두 번째에서 일단 2명이 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90, 11 중에서 3명이나 4명은 안 돼요. 이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5명 세 번째, 지금 5, 6, 7, 8, 90, 11, 12 중에서 5명을 골랐는데 그 중에 3명이 90, 11, 12 중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3명부터 빼주시면은 둘, 셋으로 갈릴 거니까 4C 2 곱하기 4C 3 그리고 4명
4명 있는 경우 90, 11, 12 중에 그러면 4시 1 곱하기 4시 4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56 빼기 6 곱하기 4 빼기 4 하면 56 빼기 24 빼기 4를 하면 28? 28이죠. 네.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서울과기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제시문 가의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를 보면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는 k라고 나와 있고 알파 베타는 0과 파이 사이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라고 했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범위가 이와 같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다시 쓰면 4 사인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3 코사인 2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다가 베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3 코사인 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 사인 알파고 마이너스 3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4 사인 알파가 되고 사인 알파의 값이 k이기 때문에 3분의 4 k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에 대입을 하면은 k 제곱 더하기 3분의 4 k 제곱은 1 그래서 k 제곱은 25분의 9가 되고요. 그래서 k의 값은 5분의 3이 됩니다. 지금 사인 알파가 양수이기 때문에 k를 5분의 3으로 정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2-1번을 풀어봤고 2-2번 문제를 보면 제시문 나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직선 L이 지금 x축과 점 A에서 만나고 y축과 점 B에서 만나고 이 곡선 y는 8분의 3x 제곱 더하기 5k와 접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2-2번 문제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직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선 L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m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 L과 곡선 y는 8분의 3x 제곱 더하기 3이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8분의 3x제곱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m. 그래서 정리하면 8분의 3x제곱 더하기 4분의 3x 더하기 3 마이너스 m은 0. 이거의 판별식 d는 0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계산하면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3 마이너스 m 해서 16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m은 0 해서 m은 8분의 21이다.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8분의 21 이라는 것까지 알았고, 그래서 점 A의 좌표는 2분의 7,0이고 그리고 점 B의 좌표는 0,8분의 21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은 지금 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OA의 길이가 2분의 7이고 OB의 길이가 8분의 21이고 빗변인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5제곱 더하기 B5B제곱 하면 8분의 35가 나오겠죠. 그래서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O 길이 더하기 OB 길이 더하기 AB 길이 해서 계산하면 4분의 21R이 나오고, 한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O 길이 곱하기 OB 길이이기도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분의 21에서 지금 4분의 21 곱하기 8분의 7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7에서 반지름의 길이 R은 8분의 7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번 문제를 보시면 이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은 X축과 직선 L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평행 이동한 도형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밑에 다시 그려보면 지금 OAB가 이렇게 있고, 일단 OAB, 삼각형 OAB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8분의 7, 8분의 7이죠.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8분의 7로 구해졌으니까. 그리고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는
8분의 7 더하기 a, 8분의 7 더하기 b입니다. 그런데 이 평행 이동한 원이 x축과 접하기 때문에 8분의 7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어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과 이 직선 L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정리하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분의 21은 0이고 이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의 좌표는 8분의 7 더하기 a, 마이너스 8분의 7 이 점에서 직선 L까지 거리 D는 절대값의 3 곱하기 8분의 7 더하기 a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21 계산하면 5분의 절대값 3a 마이너스 8분의 91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이 직선 L에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 D는 8분의 7이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A는 4분의 21 또는 3분의 7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 조건에서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했으므로 A는 3분의 7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학 GPT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서울과기대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3-1번 문제는 제시문 가에서 함수 fx는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이 제시문 가에 의해서 일단 f'x가 3의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 그래프 개형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을 것이고 지금 3이라는 개수는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라고 했으니까 3이라는 개수가 곱해지겠죠. 그럼 이제 제시문 나에서 선분 AB의 내분점이 점 P라고 했으니까 제시문 나에서 점 P의 좌표는 이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3분의 2a 더하기 베타, 3분의 2 f알파 더하기 f베타 이고 지금 이 점이 0, 마이너스 t 세제곱과 같으므로 지금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고 3분의 2 f알파 더하기 f베타가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다. 그러면은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식, 이 식을 3번식이라고 하면 지금 2번에서 일단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 이고 이것을 1에 다시 대입하면 fx는 3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2알파에서 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알파 x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알파 x제곱 마이너스 6 알파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3 알파이고 b는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제 f 알파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7 알파 세제곱이고 f 베타의 값을 구해보면 f의 마이너스 2 알파니까 10 알파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3번에서 3분의 2 알파 f 알파 더하기 f 베타는 계산하면 알파 세제곱이 되고 이는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t. 그냥 혹시 몰라서 적자면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은 0은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t라고 정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a는 2분의 3 알파니까 마이너스 2분의 3t, 그리고 b는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t 제곱이 됩니다. 이제 3-2번 문제를 보면 곡선 y는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t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일단 이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를 일단 보면은 f 알파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7 알파 세제곱이었는데 이거는 2분의 7 t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이건 양수고, f 베타는 10 알파 세제곱에서 이건 마이너스 10t 세제곱이니까 이것은 음수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지금 이 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0이 되겠죠.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수는 0이다. 지금 알파는 0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큽니다. 그리고 fx는 0이 0을 실근 하나의 실근으로 무조건 같기 때문에 지금 이 값은 0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 넓이는 알파부터 0까지 fx dx 그리고 마이너스에 0부터 베타까지 fx dx로 구해줄 수가 있고, 마이너스 t부터 0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x제곱 마이너스 6t제곱 x dx 마이너스 0부터 베타가 2t니까 0부터 2t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 x제곱 마이너스
6t제곱 xdx를 계산하면 4분의 9t 4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t 4제곱 해서 4분의 57 t 4제곱이 됩니다. 그럼 3-3번 문제는 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k승분의 st가 존재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의 값과 이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t의 k제곱분의 st는 4분의 57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제 t의 4-k 제곱이니까 만약에 k가 4보다 작으면은 발산하고 k가 4면은 4분의 57이 되고 k가 4보다 크면은 0으로 가겠죠. 그래서 k는 4일 때 극한값 4분의 57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